해가 지나가고 새로운 2012년이 시작되었는데 청소년 여러분, 새학기 준비는 잘 하고 계신가요? 이번 2월 뉴스에서는 와우라는 주제로 청소년들이 관심 있어 하지만 아직은 잘 모르는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SY미디어에서 첫 번째로 준비한 내용은 어른과 청소년들의 시각 차이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어른과 청소년들의 차이라고 하면 신세대와 기성세대 세대 차이로 보고 있는데요. 아직은 우리들도 잘 모르는 시각의 차이, 어떤 내용일까요?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SI미디어 리포터 박정입니다. 어느덧 추운 계절이 지나고 새싹이 돋아나는 계절이 돌아오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추위에 감기는 걸리지 않으시겠죠? 이번 SI미디어에서는 청소년의 문화와 어른들의 문화에 대해 비교해보았습니다. 학생들만의 특별하거나 특이한 은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솔직히 말해서는 솔까, 당연하다는 당바, 귀여운 척하다는 귀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취미 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피아노를 치거나 시, 소설을 많이 씁니다. 그 취미 활동을 함으로써 얻은 것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보람이 일단 생기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은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니까 자기 발전을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만의 특별하거나 특이한 은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피자집? 미피라고 줄여 부르고 미스터 피자를, 아니면 배라는 베스킨라빈스, 그리고 넘사벽은 넘기 힘든 4차원벽 해가지고 뭐 타 연예인들 해서 뭐 넘사벽 누구 이렇게 이용합니다. 좋아하는 취미 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취미 활동에는 저는 일단 기타 사서 기타 치고 있고요. 아니면 집에서 피아노 연주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공연 같은 거 하거나 마케팅 같은 거 자료 이용합니다. 그럼 그 취미 활동을 함으로써 얻는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나 어른들 아니면 장애인들 봉사하면서 얻는 보람이나 아니면 그런 거 같은 거 있고요. 기타나 피아노는 공연 같은 거 하고, 그리고 공모전은 스펙, 나중에 대기업이나 어디 취업할 때 되게 유용한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른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른들만의 특별하거나 특이한 언어는 어떤 것이 있나요? 어른들이 이제 생활에서는 많이 은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 같고요.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은어를 많이 썼을 때는 학교 생활하고 이제 군대에서 많이 썼던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보면은 평타나 이렇게 해서 땅을 평평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이제 공사판에서 쓰는 은어로 해서 나랏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그런 기억이 좀 있습니다. 좋아하는 취미 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워낙 운동을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클럽으로 해서 축구를 많이 지금 조기 축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취미 활동을 함으로써 얻는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일단 이제 성인들이 모여서 이제 회비를 걷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기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조잔디 경기장에서 뛰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많이 건강을 챙길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모여서 공을 차다 보니까 인맥도 많이 늘어서 이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뭐 하다못해 짜장면집 사장님이 계신 경우에는 뭐 나중에 시켰을 때 군만두라도 주시는 그런 센스를 발휘하시더라고요. 그럼 학생들의 언어 문화가 그들 사이에서는 친밀감을 돈독하게 하는 문화라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학생 때 친구들하고 이제 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욕설도 많이 하고, 그 이제 많이 친분을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이 친구보다 강하다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욕을 좀 많이 했던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옛날에 생각을 해보면. 좋아하는 취미 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 취미 활동을 함으로써 얻는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독서를 제일 많이 하고요. 남는 시간에 많이 하고, 또 겨울에는 스포츠 활동, 겨울에만 할 수 있는 스포츠 활동 같은 거 좋아해요. 근데 우선 취미생활 하게 되면 독서 같은 경우에는 업무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요. 책을 많이 읽으면 이제 어휘력이나 이런 게 많이 늘어서 그게 도움이 되고, 또 스포츠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해소도 많이 되고요. 그럼 학생들의 언어 문화가 그들 사이에서는 친밀감을 돈독하게 하는 문화라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어린 시절에 또래들끼리 욕을 많이 쓰잖아요. 저도 욕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냥 친구들이 하니까 따라서 많이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부끄러운 거라는 걸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성인이 되면 그런 것들이 얼마나 좀 부끄러웠는지 많이 깨달을 텐데요. 그 욕을 같이 한다거나 은어를 쓴다거나 그런 거는, 비속어 같은 걸 많이 쓰는 거는 좀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어른들이 보기에나 아니면 본인들도 청소년으로서 이렇게 본분을 지키고 그런 친구들끼리 건전한 문화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학생들의 문화와 어른들의 문화를 보시니 어떠신가요? 보기에는 많이 달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이 다르지 않은 두 가지 문화인 것 같은데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알아가시는 것이 어떨까요? 이상 틴자일 리포터 박성기였습니다. 사람들마다 가치관이 다르듯이 세대 차이란 말이 어떤 것인지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문화적인 차원에서의 각각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고 좋게 보는 시선과 안 좋게 보는 시선이 갈리는데 한쪽이 맞지 않는다고 무조건 배척하는 모습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배려하고 생각을 나누는 모습이 진정 시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이는 것 같네요. 자, 그럼 다음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번 내용은 요즘 뉴스와 언론에서 자주 다루고 있는 학교 폭력의 문제를 청소년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보았습니다. 심각하게 대두되며 자극적으로 표현되는 학교 폭력의 실태. 과연 학생들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는 학교 폭력과 그에 따른 대응 방안. 쉽사리 가시지 않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제가 나가서 취재해 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 폭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제 일이 아니니까 크게 생각해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는데? 저는 모르겠는데 어른들이 말하는 학교 폭력이 어디서부터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다 학교 폭력이라 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SY 미디어 리포터 배영주입니다. 최근 일어난 학교 폭력 사건들로 인해 우리 사회는 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학교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은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폭력을 당해보지 않은 대부분의 평범한 학생들은 학교 폭력이라는 커다란 이슈에도 무관심이었습니다. 학교 폭력, 기존 언론의 시선과 우리 청소년들의 시선은 분명 무언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청소년들의 시선으로 학교 폭력의 색다른 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배들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았습니다. 특히 이들은 같은 학년에게도 돈을 뜯어냈습니다.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진 학년에서 사실이 가장 싸움을 뒤늦게 잘하는 알려졌습니다. 대구시청경찰서는 그제 오전 9시 학교 폭력, 단순한 최근 학교 폭력에 대해 보도되는 언론들을 볼 때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분명히 예전에도 학교 폭력은 똑같이 있었는데 왜 지금 와서 큰 이슈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뉴스에서 떠들어봤자 솔직히 감흥도 안 와요. 주변에서 그런 경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만약 당신이 실제 학교 폭력의 피해자라면 어떨까요? 제가 직접 만나봐서 모르겠어요. 그 애들 보면 좀 불쌍하죠. 힘들겠죠. 근데 자살은 조금 심한 것 같고 전학 가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런 심경을 느끼는 주변 피해자 친구를 도울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괜히 나섰다가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실제로 제가 도와줘야 하는 학교폭력 사건을 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이처럼 학교 폭력을 당해보지 않은 평범한 학생들에게 학교는 그저 평화로운 곳입니다. 언론에서 우려하는 것과 같이 심각한 학교 폭력의 공포는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정말 학교 폭력이 심각한 문제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정도로 평범한 학생들은 학교 폭력에 대해 너무나 무관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폭력은 단순한 극소수의 문제일까요? 중학교 들어와서 한 이틀 만에 갑자기 형들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막 그냥 너 재수없다, 뭐 너 우리도 맞았으니 너도 맞아라, 그런 식으로 갑자기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놀라서 가만히 있었고 뭐 학교 폭력 신고도 못하고 그냥 쫄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데 한 2달 뒤인가 다시 저를 인근 초등학교에 불러서 한 10명? 12명 그 정도에서 둘러싸서 집단 구타를 해서 집단 구타를 당했어요. 집단 구타 당하고 나서 이제 제가 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그냥 아빠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아빠가 학교에 가서 이제 일을 해결을 하셨고 그 형들은 이제 더 이상 저를 건드리진 않았어요. 다음날에 제 친구들이 저 대신 맞았다고 그렇게 남자 선배들이 좀 좋아했었어요. 근데 그 선배 중에서 그 여자 선배가 좋아하는 선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든다고 옆으로 데리고 나가더니 얘만 막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해봐 네가. 막 발로 발길질 차고 배 때리고
머리 막 머리끄댕이 잡아서 던지고 막 아 왜 그러냐고 그래도 아무 말 안 하고 밥도 못 먹고 무서워서 학교 쉬는 시간에 나가지도 못하고 친구들이랑 벌벌 떨었던 거 하고 이제 저희 학년에서 얘들이랑 어울리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 애들도 저희한테 거의 말을 안 걸다시피 했고 많이 얘기를 못하겠어요 선배들이. 근데 한두 번 맞은 게 아니잖아. 네 그러고 나서 몇 번 더 불려갔어요. 말했냐 안 했냐 이러면서 또 불려가서 그때는 때리진 않았는데 한 친구는 멱살 막 잡히고 안경 쓴 거 마음에 안 든다고 안경 벗기고 막 그랬어요. 폭력이다 못하면서 자살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저희는 단체로 됐기 때문에 뭔가 기댈 수 있는 사람도 있었고 뭔가 의지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혼자 이렇게 당한 애들 보면 어디 의지할 데도 없고 솔직히 저희 단체로 맞아도 진짜 창피했거든요. 너무너무 창피해가지고 무섭고 창피하고 말도 못했는데 혼자면은 얼마나 심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학교에서 진짜 사회적인 문제로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TV에서나 보던 상황이 실제 흔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통과 의례라는 식으로 후배들을 구타하는 선배들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철없는 중학교 아이들의 만행, 이것이 그저 가해 학생만의 잘못일까요? 중학교 시절에는 흔히 말하는 학교폭력의 피해자였지만 그 상처를 점점 치유하고 어엿한 성인이 된 분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학교폭력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는 자그마한 조언을, 주변 사람들에게는 생각하지 못한 깨달음을 주는 학교폭력의 또 다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애들이랑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의 나쁜 소문에 그다음 내가 애들까지 무시하는 태도에 얼마나 애들 입장에서는 고가웠겠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흔히 말하는 학교폭력이라는 것들이 종종 일어났지. 혹시 되게 친구들이랑 어울려보고 싶고 되게 관심 받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이게 외부에서 바라보는 학교폭력 피해자들한테 가장 많이 느끼는 걸 텐데 걔네들은 결코 관심 받고 싶어 하잖아. 그 아이들은 관심 받고 싶지 않아. 근데 그 아이들이 가장 친구들 사이에서 원하는 포지션은 있는 듯 없는 듯 같이 어울리는 친구들 있잖아. 같이 어울리는 친구들 중에서 되게 조용한 친구들 있지. 그 정도 포지션을 원하는 거야. 지금 그때 당시를 되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남이 하지 못했던 경험을 했다? 나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라 내가 지금 이 질문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건 결코 단점이 아니야. 그거는 장점으로 발전시키면 얼마든지 장점이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아쉬운 걸 찾으라면 가장 일반적인 거 못했던 거, 아까 내가 말했던 축구, PC방 이런 거 못했던 거, 그게 아쉽긴 아쉽지. 그 피해자인 아이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되게 가슴 아픈 얘기인데 그 아이들한테 지금 당장 장점으로 승화시키라고 하는 거는 걔네들한테 되게 아픈 얘기고 지금 애들도 마찬가지야. 지금 애들은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항상 안 좋은 생각을 하고 항상 나쁜 생각을 해. 얘기를 들어보면 또래 애들보다 훨씬 부정적이야. 훨씬 생각이 깊어. 내가 걔네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안 좋은 생각하지 말고 죽지만 보고 그럼 언젠간 좋은 날이 와. 왜 죽고 싶은 생각을 하지? 이해를 못해요. 그치. 정말 그런 생각이 들까 안 생각해 보는데 죽고 싶다는 생각은 어려운 생각이 아니야. 물론 내가 안 해보고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죽고 싶다는 건 어려운 생각이 아니야. 그냥 길 가다가 너무 힘들어. 학교 가기 싫어. 근데 옥상이 보여. 문 한번 땡겨봐. 근데 그런 아이들은 높은 곳을 보면 먼저 떨어지면 아플까를 먼저 생각을 해. 떨어지면 죽을까? 를 먼저 생각. 그게 결코 어려운 생각이 아니야. 그리고 그런 생각도 습관이다. 솔직히 말해줘. 난 지금도 옥상 보면 그런 생각 가끔 할 때가 있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올라와서의 좀 차이점이나 다른 점이 동아리 활동을 정말 미친 듯이 했어. 자신감이 있었던 게 먼 곳에 있으니까 애들은 지금 이 애들은 날 모를 거야 라는 생각에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소통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럼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되게 특별한 감정 같은 걸 느꼈을 것 같은데 예전에 느끼지 못했어요. 피해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기도 한데 사이클 도는 되게 좋더라고. 시작, 관심, 무관심, 다시 관심, 무관심, 무관심 이런 느낌이 드는 때가 있어. 당연한 거였어. 친구 사귀는 법을 몰랐으니까. 되게 단순한 거야. 연락 계속 꾸준히 해주고
그래서 보자 그러고 걔네들은 그런 걸 몰라. 무관심 속에 있었던 애들은 그런 걸 진짜 그런 느낌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앞에 학교 폭력을 당하지 않는 학생들과는 사뭇 다른 이야기를 털어놓고 있습니다. 이들의 말대로면 학교 폭력은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로 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왠지 학교 폭력의 문제가 일상의 사소한 대화, 관심, 배려 같은 것들로 우리 청소년들이 직접 충분히 해결 가능할 것 같지 않으신가요? 정부는 가해 학생에게 즉각적인 등교 금지, 학급 복수 담임 제도, 인성 및 체육 예술 교육 활성화, 폭력적 게임 중독 방지, 일진 경보제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 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 가해 학생에게 강력한 처벌이 가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피해자의 입장으로서 학교 폭력을 당한 학생들은 이런 해결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일진을 같은 그런 친구들에게 물론 위압감? 그런 식으로 뭐 줄 수는 있겠지만 결국 어쨌든 폭력을 하는 애들은 폭력을 행사하게 되어 있고 폭력을 하면 어떻냐? 나는 뭐 처벌 당해도 괜찮다. 어차피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기성세대하고 요즘 신세대하고의 생각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과 제자들의 그런 많은 의사소통이 있으면 뭐 따로 보복 같은 거를 당하거나 그런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좀 적게 되지 않을까. 학교 폭력이 줄어들 것 같진 않고 그러다 이제 학생들이 잠잠해지면 법도 막 똑같이 잠잠해질 것 같고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당하는 학생들한테. 똑같은 생각이에요. 어차피 정부에서 그래봤자 뒤에서 애들은 또 정부도 속여가면서 또 할 거고 그렇게 해봤자 어차피 돌아가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학생들 자체가 바뀌어야지 거기 바뀐다고 해서 바뀌는 건 하나도 없을 것 같고 지금 학교에서 설문조사 같은 거 많이 하는데 겉으로만 하지 말고 좀 깊숙하게 뭔가 해결책을 딱 내줬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학교 폭력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잖아요, 지금. 학교에서 그냥 설문조사 딱 그리고 설문지만 내놓고 뭐 요즘에 폭력이 있나 없나 이것만 조사하고 그러면 뭐예요? 겉으로는 안에는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는데 애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불쌍해요. 그런 애들 보면 당하는 입장에서 생각해줬으면 좋겠어요. 좀. 그건 어른들의 억압이야. 진짜 다 너네도 봤지만 어른들 눈으로 본 해결 방안이고 어른들이 해야겠다는 해결 방안이야. 내가 진짜 좀 심한 얘기를 하자면 그 해결 방안을 낸 어른들은 학교 폭력을 당하지 않았을 거야. 무관심이 뭔지 몰랐을 거야. 그랬다면 그런 해결 방안을 낼 수가 없어. 그거는 애들의 본능이야. 본성이고. 본능이나 본성이 잠재운다고 해서 잠재워지나? 전혀 그렇지 않아. 본능이나 본성을 가장 쉽게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감성이나 진정성이야. 이성으로 애들을 억압하려고 하면 애들은 더 숨겨놨다가 더 터뜨리고 숨겨놨다가 터뜨리는 거야. 그럼 또 문제야 하겠지. 걔네가 문제냐고. 아니란 말이야. 걔네 문제가 아니야. 네. 소통의 결여가 무관심을 만든 거고 소통의 결여가 애들을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가장 본능적인 일을 하는 거야. 걔네들. 난 걔네들이 나쁘다는 생각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근데 그 전에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걸 미연에 방지해줄 소통이라는 거를 못 가르쳐주는 어른들이 나쁜 거야. 담임 선생님 데려가놓고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데려가서 자 얘기하세요. 진짜 많이 당했고요. 얘가 될 것 같아. 소통은 그렇게 해서 하는 소통이 아니야. 공권력 투입해서 억압하면 안 돼. 공개적으로 반에서 애 앞에 세워놓고 피해 학생 세워놓고 가해 학생 세워놓고 내가 얘기하는 게 흡사 마녀사냥처럼 들릴 수 있지만 결코 마녀사냥이 아니야. 애들은 그 나이 때 애들은 나중에 커서 그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나이야. 앞에 세워서 너네가 원하는 게 뭐니? 너네가 지금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뭐니? 그럼 한 명 두 명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게 물 거야. 그게 시작이야. 그럼 토론이 되는 거야. 그럼 대화가 되는 거고. 그럼 소통이 되는 거야. 물론 순차적으로 그 토론과 그 대화와 그 소통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부정적인 면을 잡아주는 일을 하면 되는 거. 어른들은 그러면 되는 거. 어른들이 직접적인 개입해서 할 수 있는 건 없어. 소통, 이것이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해결 방안입니다. 여태까지 이루어졌던 형식적인 소통이 아닌 서로의 의사를 전달하고 마음을 공유하는,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소통을 청소년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에서 발표한 강경책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요?
피해자의 시선에서 그리고 가끔은 가해자의 시선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며 학교폭력, 청소년의 시선으로 말하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시선을 관찰하는 어른들이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SY 미디어 리포터 배영주였습니다. 청소년들이 가장 자주 접하고 가까이에서 마주치는 문제들이 이렇게나 등한시되고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 주위에도 학교폭력, 왕따 학생들이 대부분 전혀 개선되지 못한 채로 남겨져 있는데요. 하루빨리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여러분이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고 선생님이나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구해서 남일이 아닌 가족의 일처럼 관심을 가져주고 보살펴주며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그저 순수한 시선으로 바라봐준다면 그 친구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밝고 화기애애한 학교 생활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을 얼른 도와줘야겠네요. 여동준 아나운서의 따뜻한 마음이 얼른 친구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청소년들이 한 번쯤은 꼭 생각하게 되는 진로에 관한 내용인데요. 권경민 리포터가 특이한 대학교 이색학과를 찾아보았다고 합니다. 다 같이 보실까요? 저는 경영학과와 법학과를 알고 있습니다. 호텔 조리과하고 컴퓨터 공학과를 알고 있는데요. 21세기 정보화 사회에는 수없이 많은 직업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경찰관, 소방관, 선생님, 의사, 변호사, 프로그래머 등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하다 보니 그에 맞게 우리나라 대학에도 많은 학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학과들 중에서는 앞의 인터뷰와 같이 많이 알려져 있는 학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색적인 학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직장인이나 대학생, 그리고 고등학생들까지 모두 커피 한 잔씩을 들고 다니며 커피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 열풍에 맞게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학과는 바리스타 학과입니다. 바리스타 학과는 백석문화대학, 나주대학교 등의 다양한 학교에 존재하고 있고 가장 인기 있는 이색학과 중 하나입니다. 바리스타 학과는 최종적으로 학생 개개인이 소자본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델리, 베이커리 실습 등으로 기술 교육의 폭을 넓히고 있으며 카페 경영과 창업 교육을 더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실기교사 자격증, 커피 바리스타나 식음료 전문가, 조주사 자격증을 취득해 관련 업계로 진출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익숙한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와 연계된 미스터 피자 학과, 아웃백 스테이크 학과입니다. 어떻게 프랜차이즈 외식 업체가 대학교 학과일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이유는 프랜차이즈 회사와 대학이 교육협정을 맺음으로써 가능합니다. 이 학과들에서는 현장 실습이나 실무 교육 후 학생의 50% 이상을 본사의 정직원으로 채용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험 문제가 대두되는 현재 상황 때문에 해마다 학과의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학과는 얼굴 경영학과입니다. 정치인이나 연예인처럼 유명인들 위주로 시행됐던 이미지 컨설팅이 요즘은 일반 사람들에게도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경쟁력 수단이 되고 있는 이미지 컨설팅 알아봤습니다. 다양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변신은 지금까지 정치인이나 돈이 많은 경영자들이 주로 시도해왔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들의 전문물이 아닙니다. 더욱 치열해지는 사회의 경쟁 속에 개인을 표현하려는 욕구가 높아지면서 개인 이미지 관리가 일반인들에게도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복잡해지는 사회에 이미지 메이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원광 디지털대학교의 얼굴 경영학과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원광 디지털대학교의 얼굴 경영학과는 리더로서의 기본 소양과 능력 배양,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의 특성을 파악하고 자신의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교육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신발공학과, 전통복식학과, e스포츠 게임학과, 카지노학과 등 많은 다양한 학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색학과들은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인력을 요구하는 사회의 시대상이 반영된 결과로 틈새 영역을 노리기에 취업도 재미도
둘 다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으로 SI 미디어 리포터 권경민이었습니다. 와, 저는 정말 이런 학과들이 있는지는 처음 알았는데요. 미스터 피자 학과, 바리스타 학과 등등 모두 개성있고 좋은 진로를 찾을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것 같네요. 네, 새 학기를 부푼 마음으로 준비하는 만큼 자기 관리도 잘해야 할 것 같은데요. 괴테의 명언 중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성실함 없이 이 세상에서 이룩할 수 있는 위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반듯하게 앞길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청소년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하며 저희는 그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SY 미디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